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표현을 용도로 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땅, 개발이 되는 땅,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땅,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더 고객님 입장에서는 더 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갖고 한번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개발이 가능한 땅, 그러니까 투자의 가능성을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개발이 되는 땅은요, 이미 국가에서도 그렇고 보장이 돼 있어요. 이미 허가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고 개발지에 용도가 허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땅은 도시 지역의 건축 용지로 주거지, 이제 건축 용지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발이 되는 땅은 도시 지역에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발이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는 게 뭐냐면, 용도상으로 얘기하거나 입지상으로 얘기했을 때 가능한 땅들은요, 도시의 주변에 있는 땅들이 많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를 성격이, 관점이 긍정적인 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능을 못할 수도 있네, 안 될 수도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그 용어들이나 단어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요. 감정적이지 않고.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땅, 하지만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도시 외곽지예요. 그 이유는 이 도시 외곽지용 땅, 비도시적 땅이 바로 도시 중심권을 외곽지로, 중심권을 바깥쪽으로, 외로 싸고 있기 때문에 입지상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중개사분들은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투자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요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가능한 땅은 되도록이면 취급하지 않죠. 안 하죠. 안 해요. 되는 땅도 있는데 굳이 뭐 가능한 땅으로 하면 저의 전문성만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원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땅,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 용도가 아니라 입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도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위치, 입지가 너무 탁월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개발 호재가 해당이 돼 있는 땅이 또 있어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있는 땅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입지의 땅이죠. 입지. 근데 1차원적으로는 얘기할 땐 제가 용도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용도로 1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입지는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그려질 수가 많이 없죠. 많이 못 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를 갖춘 땅으로 입지를, 도로를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 좀
납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 무슨 말이냐? 용도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건 입지예요. 입지로 보는 땅이 있어. 입지로 투자하는 땅이 있어. 그런 땅이 뭐냐면 용도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핵심 도로에 어떤 위치에 있냐. 도시 중심권에 있는 땅이면서 핵심 요충 도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지. 용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잖아. 근데 입지를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용도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세 가지로 뭔가 내가 투자할 때 가능한 땅이야? 이 땅이 개발되는 땅으로 허가가 돼 있는 땅이야? 아니면 입지상 용도는 낮은데 입지상 완전히 요충지에 중심 상권에 있으면서 도로의 핵심 도로, 인구가 밀집되고 상가가 밀집되고 업무 지역으로 중심적으로 번화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교통망과 입지를 싹 갖춘 땅, 그런 땅을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역으로 하면 첫 번째는요, 개발되는 땅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는 현상 투자예요. 그냥 용도만 보고 도로에 붙은 땅을 보고 거기에 국한돼서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땅이죠. 근데 이 아래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입지의 땅은 그냥 가치 투자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용도가 무엇인가 상관없이 중심권에 있는 땅으로 핵심 요충도로에 붙어 있으면서 그 땅을 제가 확보했을 때는 그 입지와 그 도로에 따라서 이게 상가로 그 용적률이 지금 내가 사는 그 용도보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가치 투자예요. 입지 투자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수익을, 나의 자본을 가장 극대화해서 최대의 수익을 안전하게 뽑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땅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까 싶은 투자를 할 때 땅을 볼 때 관점을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죠. 투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 더 빠르겠습니까? 개발이 된다고 허가되어 있는 땅이 빠르겠습니까? 개발이 할 수도 있다고 가능한 땅이 더 확실하고 빠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설명하고 가능한 땅과 개발이 되는 허가되어 있는 땅,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희가 용도로 얘기를 하는 걸 왜냐면 내가 어떤 용도의 땅을 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1차원적으로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 때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도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일종을 사면 일종에 대한 다른 지역들이 일종 일반 주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여기가 1종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가 2종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1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1종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종 밀집 지역이에요. 그럼 내가 1종을 산다라는 거는 이런 주거와 상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주택 밀집 지인 거 보니까 이건 1종 전용 주택, 전용 지역이에요. 다 주거잖아요. 그죠? 주거 중인 지역이죠, 여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종을 사면 일종 일반을 사냐 전용 주거지를 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 미래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입지를 못 보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고 허가해놓은 땅을 사시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상 것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모든 이치의 조건을 다 갖춘 개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위치와 도로에 붙은 땅. 그 땅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허가되어 있는 땅 중에서도
도로에 붙은 땅을 추리면요 0.02%도 안 돼요. 0.02%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용도와 상관없이 도시 번화가 중심권에 최고의 중심권에 핵심 요충도로에 붙어 있으면서 용도가 구애받지 않고 있는 땅. 이 땅을 확보하는 게 그런 땅들이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들. 입지 투자를 해야만이, 가치 투자를 해야만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현상 투자를 해요, 현상 투자. 도로도 땅값도 땅 모양도 땅 용도도 모든 것보다 초월하는 건 입지예요. 근데 입지를 못 보기 때문에 현상 투자를 하는 거죠. 허가돼 있는 선에서 이렇게. 근데 같은 일종으로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아파트 입지에 위치해 있는 일종을 살 수가 있고 또 주거지 밀집지이면서 상가와 그 업무가 밀집 집약돼 있는 위치 쪽에서 타워로 주거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또 있고 18층 이상까지 질 수 있는 그 주거지의 용도의 땅이 있고 이치가 있고 입지가 있고 위치와 입지는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는 드렸어요. 이런 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일종인데 상가가 밀집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는데 빌딩 숲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 그럼 내가 어떤 땅을 사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입지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입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고 저러고 해도 타이밍이 또 무지 중요해요. 땅이 없는데 내가 이것저것 갈 데가 또 없다. 타이밍과 내 자금으로 개인 등기 나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 건지 타이밍에 따라서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현도시 투자 방식 관점으로 토지 투자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대한다는 투자 타이밍이나 투자를 그런 모든 태도를 갖추신다고 하면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놓치고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 인식할 때나 입지 부분에 얘기할 때는 조금만 더 고객님보다 조금만 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존중하라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가치 투자, 입지 투자에 따라서 똑같은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완전 다른다는 거죠. 용적률이 입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완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일반 주거가 내가 땅을 사면 이렇게 주거들이 형성되는 이런 땅을 사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좀 줄여서 이렇게 여기에 핑크색이 상업용지예요. 대한민국에 0.4%밖에 없어요. 0.4%밖에.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죠? 근데 대한민국 전체 땅으로 해서 이렇게 그 비율을 나누면 0.3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로 하면 여기 한번 상업용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장 쪽이네요. 시장.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역에 상업용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상업용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는 어때요? 상업용지니까 용도처럼 상가만 밀집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투자, 개발되는 도시투자 할 때는요, 보통 일종으로만 허가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업지가 될지 뭐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입지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방어투자를 하는 거죠. 안전한, 확실한. 그게 이제 현상의 용도투자로, 도로투자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상 것이 있는데 그 이상 것에 대한 부분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전문가를 존중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슈가 있는 그 땅에 현재 토지 이용 계획은 있는 그 도로에 대한 중요성과 그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 말고 토지 이용 계획원에 나와 있는 정보로도 충분해요. 사실상 그 주변에 뭐가 들어오는 계획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계약해도
나중에 얘기할 때 왜 저 계약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도 충분한데.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말해서 고객님들을 위해서 고객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알면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괜히 그러면은 또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남 좋은 일이 누군지 아시죠? 다른 비전문가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만 유출해서. 그래서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들을 또 팔고. 그래서 진짜 고급 정보는 땅을 사셔도 안 가르쳐줄 때 저는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땅을 팔려고 막 가르쳐 주겠죠. 그건 보너스예요. 저를 믿고 입시 투자를 한 거에 대한 보너스로 제가 이렇게 선물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고도 도로로도 충분하고 위치로도 충분히 입지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용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그 상황에서 볼 수 없을 때 좀 또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도 지금 있는 그 서류상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한 건 상업지나 준공업지 그리고 또 주거지 일반 주거들 아파트 부지는 어떻게 되냐 아파트 부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2종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종으로 써 있죠. 2, 3종. 2, 3종이면 2종이 벌써 한 18층까지. 그리고 3종은 위로 무제한이에요. 여기 조금 깊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살짝 큰 대로변으로 나갈게요. 살짝만 나와도 층이 달라요. 좀 더 나올까요? 이렇게. 이런 빌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것들. 그게 상업용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로에 붙은 땅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똑같은 상업용지도 용적률은 1300%까지 나와요. 근데 입지상 굳이 이렇게 높이 안 지어도 되는 곳이 있어요. 상업용지인데도. 이거는 또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나 이런 것들이 국한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자, 제가 첫 번째 개발이 가능한 땅은 아직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도시 외곽지 땅이라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 개발이 되는 땅은 이미 허가해놓은 도시지역의 건축용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땅이라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 세 번째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다. 그거는 용도가 무엇인가 상관이 없이 요충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땅이. 그러면서 핵심 인구가 밀집되는 조건을 갖추는 핵심 요충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입지 투자고 가치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게 가능한 땅이야? 안 될 수도 있는 땅이야? 이게 지금 허가가 돼서 건축이 가능한 땅이야.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구도심, 지금 현재 새만금은 주거지 땅들이 없어요. 건축용지 땅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중개사분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현재 도시 지역에 있는 일종들을 도시 건축용지를 많이 소개지 신도시 쪽에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제 매물을 다 알잖아요. 지금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러면 매물이 도시지역 땅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입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빨리빨리 현장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고집하고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타이밍에 맞게 타이밍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타이밍을 읽으려면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투자라고 어떤 지역을 얘기해주거나 관점을 얘기해주거나 어디를 얘기하냐? 현도시, 개발이 된 현도시 투자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 관점으로 지역만 개발지역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발지 토지 투자는 개발지 토지 투자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전법이. 근데 현도시에 있는 투자법을 갖다가 개발지에 맞추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개발지에서 신도시 지역에 그것도
신도시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형성되는 입지 중에서 인구 밀집 지역, 번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 입지를 찾아서 그 입지에 투자할 수 있게끔 투자를 우량mem을 추천해드리고 투자를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투자를 하고 입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전문가와 같이 투자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전문가를 만나는 거 그 또한 그 자체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취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통찰까지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사례를 더 검증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중개사들은 땅을 팔아야만 돈을 벌지만 투자가들은 투자 안 시켜도 기본적으로 자기 월급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기존 고객들도 다 갖고 있고 완전 틀려요. 그래서 안 팔면 너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알아요. 이 땅을 나한테 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판 게 아니고 날 준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땅을 사고 고객님이 투자 목적에 의해서 마련할 수 있고 그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나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소액일수록 그게 더 마음을 쓰는데 솔직히 돈이 많은 분들은 투자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적으면 적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요충지에다가 핵심 지역에다가 핵심 도로에 붙은 걸로 잡아줘야 하잖아. 그게 다이기 때문에 정말 배로 힘듭니다. 한 3, 4배, 5배까지도 힘들어요. 왜? 그분들은 관점도 또 이렇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조금 가질수록. 그지만 제가 또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의 또 하나의 제가 이 자산 관리를 하게 된 목표이고 목적이고 또 가치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은 제가 안 도와줘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아니어도 해요. 돈이 많은 분. 하지만 정말 소액으로 갖고 계시면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마음을 더 두고 싶은 거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안타깝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실 때 한 번 정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이야? 안 될 수도 있는 땅이야? 언제 될지 몰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발이 된다고 허가가 돼 있는 땅이야? 이걸 한번 보시고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인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와 조건을 갖춘 땅인지 도로에 붙은 땅인지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보고 이 관점에서 한번 땅을 역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